자, 2022년도 1월 31일 구정 연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동영상을 아주 쎄하게 올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주가가 지금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자, 오늘 말일 아닙니까? 말일날 오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비트코인 지금 기술적 분석은 이건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게 며칠 날인가요? 8일 전이죠. 8일 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가 리플 XRP라고,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3주 전에도 비트코인 급락장 36,000달러, 여기 보시면 11월 14일 날 예측한 겁니다. 36,000달러. 자, 36,000달러 이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했었던 이야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모든 깽판을 쳤다. 그래서 36,000달러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동영상 여기 모두 재생을 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마이크 세일러, 비트코인 하락장 36,000달러, 38,700달러, 소수만이 살아남는다. 여기에서 쭉 이미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12월 4일 날인가요? 이날이죠. 이날 12월 4일. 12월 4일 맞습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일론 머스크가 엄한 짓거리만 하지 않았으면 이 무식한 놈이 아무 때나 자기 이게 지금 4만 달러, 이날 4만 달러를 깨니까 자기 평균 매수 단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에도 엄청난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가 갑자기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리고 주주들한테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신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앉아가지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SOS를 친 겁니다. 지가 차라리 이번에 테슬라 주식 판 거 갖고 앉아가지고 7조 원어치를 사든가 방어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조동아리로 모든 걸 떼웠다. 그래서 이날 12월 4일 날 모든 게 판이 깨진 겁니다 라고 제가 이미 시황 분석을 한 달 반 전에 이미 드렸습니다. 이때 차라리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4만 달러를 깨고 내려갈 때 36,000달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저 같은 참모를 옆에다가 두고, 금융 전문가를 옆에다가 두고 36,000달러가 왔을 때 트윗을 날리면서 매수 신호를 전 세계에다가 보냈으면 어차피 그때 당시에 월가애들, 그 다음에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은 하방 포지션의 목표가가 36,000달러였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끼지 않아도 36,000달러까지 주가를 뺀 다음에 여기에서 매도 물량으로 파생상품에서 매도로 걸었던 걸 36,000달러에서 매수와 동시에 수익 실현과 동시에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표가가 여기였었습니다. 36,000달러. 36,000달러가 걔네들 파생상품에 이 선물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목표가가 그때 당시에 36,000달러였었다. 제가 이날 일론 머스크 같은 이
또라이 같은 놈이, 금융지식이 전혀 없는 놈이 엄한 구간에 엄한 짓거리를 해서 이날 36,000달러까지 기다리고 앉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사심을 버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금융지식이 없어요. 야, 이거 다음 분기에, 다다음 분기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야, 이거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이 있어. 그래서 미리 엄한 짓거리를 했다. 개인적인 사심을 끼고. 그 바람에 이 금융계 판이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남겼잖아요. 이후로. 그래서 36,000달러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제.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융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일개 개인이 세계 헤지펀드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있습니까? 지가 전 세계에 가장 갑부라고 해도 이 금융시장의 갑부는 아니잖아요. 일개 개인 한 명밖에 더 됩니까? 저스틴선, 제가 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월 4일입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3편. 느닷없이 내 꿈에 등장한 3명의 인물. 일론 머스크는 아우, 저스틴선은 제자를 삼다. 그리고 내 꿈속에 나타난 잊혀진 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홍땡땡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계속 몇 번 신호를 보냈는데 제 트위터가 폭파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다가 이야기했죠. 비트코인 위험하다. 왜 그런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11월 14일 날 이 구간에 36,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시황 예측을 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36,000달러. 잠시 깼습니다. 이미 저는 36,000달러를 깰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이 구간에 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 날짜에 비트코인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예측을 미리 했습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엄한 짓거리를 해서 이 구간에 헤지펀드 세력들, 미국, 그 다음에 유럽계 자금, 동양계 자금,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애들의 수익 포지션은 36,000달러다. 36,000달러인데 이놈이 중간에서 앉아가지고 4만 달러를 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짓거리를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지가 자기 지명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놈이 전 세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원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세력들하고 싸움이 이날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벌인 겁니다. 이거는요, 밥그릇이 큰 놈이 해야 될 짓거리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잘난 놈이라고 해도 개인 사심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인들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이 아주 나쁜 짓거리를 했다. 배꼽이가 작은 거죠. 그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 같은 금융지식인을 옆에다가 놔두고, 그래서 제가 제 트윗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금융시장의 최고의 전문가를 옆에다가 두지도 않고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왜 엄한 구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금융시장의 판을 뒤집냐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트윗을 매일 날렸어요. 제 트위터 계정이
일주일 만에 폭파됐습니다. 더 이상 투입 못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헤지펀드 세력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36,000달러가 이때 당시에 11월 달에 포지션, 12월 달에 포지션이 36,000달러가 목표가입니다. 목표가인데 여기서 4만 달러에서 주가를 확 끌고 올라오니 황당한 거죠. 얘네들도 복병을 만난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엄한 짓거리 할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했습니다. 엄한 놈이 엄한 짓거리를 아마 할 수도 있다. 근데 정확히 일론 머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어요. 약 한 달 정도 지났죠. 주가 못 올라가죠. 5만 달러 못 올라갑니다. 5만 달러 못 올라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제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지펀드 세력들이 이날 일론 머스크가 엄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으면 36,000달러가 목표가고 36,000달러의 수익 실현과 동시에 매수로 진입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써 6만 달러 돌파를 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엄한 날 엄한 구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판을 뒤집어 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바둑 두는데 내가 판이 불리하다고 앉아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은 거라니까 이 새끼가. 이 나쁜 새끼가.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니 옆에서 관종하던 놈이잖아요. 이게 파생상품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파생상품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거기에서 판을 뒤집어 까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세력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옆에서 현물 투자를 하고 있는 엄한 구간에 우리가 장기판을 옆에서 구경하는 놈이 있잖아요. 이 구경하는 세력들이 이게 큰 판을 놓고 하락장에다가 배팅 상승장에다가 배팅하고 있는 이 큰 판을 벌이는 판에 중간에서 엄한 짓거리 내가 이 비트코인 현물 투자자가 내가 불리해지니까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선수 아닌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장기판을 뒤집어 엎었다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고. 그러면 금융시장의 논리라는 게 파생상품하고 현물 투자자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현물 투자자가 야 이 새끼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판을 지금 뒤집어 까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너희들 이런 짓거리 하지마. 그러고서 판을 뒤집어 엎었다니까. 이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장창 다 뒤집어 엎어진 거지. 얘네들이 일론 머스크 저 새끼 저거 속된 얘기로 저 족비리 이만한 놈밖에 안 되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봤을 땐. 이게 작년인가 뭔가 비디오 게임 갖고 앉아가지고 치고받고 뭐 개미들이 막 이게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급한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한 놈이 엄한 짓거리에 와가지고 중간에서 해코지를 해야 되니 이 중간에서 날짜가 이게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게 한 달 동안 상승하는 것을 수익 실현도 못했잖아요. 갑자기 쭉 끌고 올라가니까 이게 불과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쭉 끌고 올라가니까 수익 실현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하락장에 마디가에 하방 압력을 줬었던 그 하방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단가가 있는데 갑자기 쭉 끌고 올라오니 더 이상 추가 반등을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 튀어나왔으니까 하락장에다가 더 많은 포지션을 물량을 투여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상승하는 것을 매도 압력으로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의 평균 단가가 높아졌다. 그러니 이걸 36,000달러로 끌고 내려오면 이거를 하루에 포지션을 정리를 못한다. 이거 때려주고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서부터는 일론 머스크 저 새끼 저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저 새끼 코를 완전하게 뒤집어 까가지고 패대기 쳐서 죽여버려야 돼. 라는 앙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 같아도 품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 알지도 못하는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이 엄한 구간에 이 엄한 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절대 막아야 된다. 저 같은 우군을 옆에다가 두고 나 같은 정말 천재의 머리를 갖고 있는, 전쟁터에서 치고받고 싸웠을 때 상대방의 전략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앉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서 4만 달러 이야기할 때 야야야 조금만 더 기다려 36,000달러에서 한꺼번에 신호 보낸다 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도 날리고 얘네들이 수익 실현과 동시에 수익 실현을 하는 동시에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동시에 매수 트윗을 날렸으면 매도 포지션 수익 실현 채하기도 전에 이게 막 매수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판이 뒤집어 까인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수익 실현으로 막 치고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6만 달러를 돌파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 엄한 짓거리를 하는 놈 때문에 더군다나 한 달 반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 상방 수익 실현을 못하니까 계속 하방 압력으로 매도 포지션을 늘렸으니 매도 포지션의 이 평균 단가가 높아졌다. 그러니 이날 하루 빠진다고 이걸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냐? 도저히 못한다. 그럼 방법은 어떡합니까? 깨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36,000달러가 잠시 깬 거예요. 깼는데 10일 넘게 지금 뻗팅기고 있죠. 왜 뻗팅겼는지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죠? 이게 금융시장의 비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제 제 동영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이 금융계 시장을 내가 통째로 그레이트 리셋을 시켜버리겠다. 이게 지식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그마치 6년 동안 2220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 근거자료 여기 동영상으로 다 녹음했잖아요. 실전 계좌. 제 이야기가 바로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나왔던 사람들의 상대방의 전략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다? 그걸 포지션만 보고 읽어낸다? 그 또라이지. 포지션은 얼마든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를 두고 바닥을 들 때의 그 작전이, 그 수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일입니다. 1월 31일 1월 31일이고 또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시황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